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1년 올해죠. 부동산의 핫 이슈를 점검해야 된다. 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왜 실패하는지. 자, 그러려면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의 가장 핫 이슈. 자, 첫 번째는 규제의 지속 여부입니다. 네, 지금 계속 규제가 들어가 있죠. 이 규제가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완화될 것인지. 그 다음에 2번이죠. 공급 확대의 여부. 자,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에 공급이 확대가 될 건가 아닌가.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구 감소. 자, 인구 감소가 부동산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세대수의 증가입니다. 인구의 감소, 거기에 따라서 세대수가 감소하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세대수가 증가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파트의 고급화 추세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자,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인지, 임대부 아파트인지, 환매 조건부 아파트인지. 자, 이 다섯 가지 여부를 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진단을 해야지 2021년도에 국토부 장관의 정책들이 성공할 건지 아니면 실패한 건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은 저는 실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아파트가 오를 수도 있고 서민들이 집을 살 수도 못 살 수도 있고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 대통령, 문 정부죠. 지지율 급락에 따라서 집값 안정 특단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자, 이런 집값 안정 특단 대책은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죠. 근데 이제 와서 특단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자, 서민들이 집을 못 사가지고 대출도 안 되고 다 막아놨는데, 자, 왜 특단 대책이 이제 나왔을까? 자,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촛불로 일어난 정권이다. 촛불에 기반을 한 정권이다. 자,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 착하냐, 누가 나쁜가에 기반을 둔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그래서 자, 우리 편이 아니면은 다 적폐가 된 거죠.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란 것 자체가 서민들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니고 누가 착한가, 누가 나쁜가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착한 편이고 상대방은 다 나쁜 편이다. 적폐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착한 편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지율의 급락에 따라서 시장의 모든 정책들이 다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지율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보니까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단 대책이 뭔가? 자, 여기서 보시면 여전히 불안한 집값이죠. 여전한 집값 불안에 혁신적인 공급 방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전까지는 다 막아놨었죠. 재개발, 재건축 다 막아놓고. 자, 이제는 혁신적인 공급 방안을 내겠다. 이 이유가 뭡니까? 지지율이죠, 지지율.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뭐에 연동되느냐? 지지율에 따라 연동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혁신적인 공급 방안을 내는데 어떤 아파트를, 어떤 주택을, 어떤 집을 공급을 내놓겠냐? 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혁신적인 주택 공급 강조하는 문. 자, 거기에 따라서 투기 차단, 칼도 안 거둔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자, 이거를 부동산 정책을 애초부터 나쁜가 착한가, 누가 착한가, 나쁜가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무주택자가 집을 살려고 해요. 자, 무주택자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막는 겁니다. 수요를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권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투기꾼으로 보는 겁니다. 나쁜 사람, 투기꾼.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무주택자를 집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다? 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를 차단한다. 이 얘기죠. 자, 누가 투기꾼인가? 누가 나쁜 놈인가? 이거는 시장에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점이 딱 하나입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적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수요자들까지도 다 지금 막아놓고 있다. 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까지 다 막아놓다. 그래서 테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대밖에 없어요. 임대. 이 정책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행정부에 있는 국토부 장관 변창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창흠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임대예요. 임대주택. 소유권이 없는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혁신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것을 지금 혁신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택 공급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공급을 말하죠. 그렇다면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강조하는 문이 아니고 혁신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다 뭐다? 예,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소유권이 없어야 되죠. 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적폐고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쁜 놈이 안 되고 적폐가 되지 않는 길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혁신적인 주택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내건 게 뭡니까? 상기심 도시입니다. 이 정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되기 전에 상기심 도시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 나왔죠. 이거는 김현미 장관 때부터 나왔었는데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기심 도시 방송에서 이거 임대 아파트 될 거라고 그랬어요. 임대주택.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2기심 도시, 1기심 도시도 60% 70%가 70% 가까운 이상이 민간 아파트인데 어떻게 3기심 도시가 민간 아파트가 안 되고 임대주택이 되느냐? 많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뚜껑을 열어보면 아실 거예요. 3기심 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임대 아파트를 낼 겁니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내정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40% 미만을 민간주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공공분양 줄이고 일부 환매 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미리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임대 비중이 너무 높다. 불만. 시장에서는 눈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제가 얘기했죠. 한 달 전에. 자,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됐을 때 제가 얘기했다. 이거는 공급에 하나도 영향을 주진 않을 거고 그리고 실수요층들이 다 눈을 돌릴 것이다. 분명히 언급해드렸습니다. 정답지 다 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다 정답지 드렸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있죠. 위에 상기심 도시 분양 어찌 됩니까? 이게 상기심 도시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1기, 2기 심도시죠. 하고 3기 심도시가 뭐가 다르냐? 궁극적으로. 자, 2기 심도시는 이명박 정권 때 자, 공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 안 나와서 자, 미리 분양을 받아놨어요. 그게 사전 예약 분양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사전 예약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타가 뭐였냐면은 자, 2기 심도시의 국유지와 그린벨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싸죠. 국가 갖고 있는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택지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주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기 심도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택지 개발을 해야 되고 지주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건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지금 보상금 하는 작업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자, 분양을 미리 받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2기 심도시와 3기 심도시의 차이점이다. 네, 기본적으로 택지를 조성해 놓은 다음에 자, 보상을 해놓고 우리가 지주 작업 다 해놓고 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예약 분양을 받든지 일반 분양을 받든지 공공 분양을 받든지 임대주택 분양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3기 심도시 같은 건 어떻게 됐다? 보상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택지 조성도 자체도 안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먼저 자, 사전 예약 분양을 받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전 예약 분양을 받는다는 것도 대부분이 뭐다?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기심 도시는 자, 제가 두세 달 전에부터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네. 거대한 임대주택 베드타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도권에는 11만 가구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다가 1차적으로 3만 가구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임대주택 상기심 도시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거대한 베드타운이 형성되니까 네, 상당히 입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구 2021년 올해죠. 인구 데드크로스 비상. 그런데 자, 인구는 소폭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은 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남미도 북미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래서 앞당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다. 네, 하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가구 수의 인구가 줄어도 주택 가격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가구 수가 2035년에서 203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2, 3인 가구 늘며 수요가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15년에서 17년간 계속 가구 수의 증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 등 도시 몰리며 집값이 상승되고 있다. 일자리의 영향, 서울 집값 오를 것,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작년 한 해 보시면은 세종시가 37% 가장 많이 상승을 올렸고,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대한민국의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 우리는 주택시장의 가격을 매크로로 볼 수도 있고, 뭐 마이크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체계적인 분석도 혹은 비체계적인 분석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요인 아니면은 국제적인 요인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절대치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한 11년간 정도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니까 작년에 2020년도의 상승은 글로벌 시장에서 최하위권 정도에 머무르지 않아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자, 절대적으로 보니까 많이 올랐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니까 네, 거의 하위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남은 게 이겁니다. 예, 마지막 남은 게 고급화 추세. 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임대 아파트가 아니죠. 임대부 아파트가 아니다. 그리고 임대부 아파트는 뭡니까? 네, 나중에 토지는 정부가 갖고 있고 건물만 있는데 그걸 또 나중에 또 환수가 되죠. 정부 LH로.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흑석 11구역이에요. 흑석 11구역. 자, 흑석 11구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에요. 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고, 이건 뭐 은평구의 뭐 연신내보다도 연신내에 비교하면 연신내가 더 거의 하이엔드 주거지 단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낙후된 곳인데 여기를 보니까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누구나 살고 싶은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서요. 자, 이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입지가 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실까요? 오늘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11월 5일. 예, 서반포의 흑석 11구역에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인 서밋 더힐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발할 땅이 없어요. 도심에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개발할 땅이 없고, 자, 외곽으로 밖에 지금 이제 뭐 단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다 막아놨죠.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희소해진 겁니다. 자, 이전에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제는 좋은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이제는 S급 입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데 어떤 데 지금 좋은 고급 주거지가 형성됩니까? 정비창이죠. 허드슨 이런데 뉴욕의 허드슨에 보면은 아주 낙후되고 기지창이 있고 예? 그런 뭐 허술한 지역들이 하이엔드급의 고급 아파트 단지 들어서니까 그 입지들이 그냥 S급이 되는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은 흑석이 하이엔드 아파트 들었으니까 이게 S급 아파트가 되는 거고 부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구역 같은데 하이엔드 아파트 들어서면은 그 지역이 하이엔드 S급 입지가 되는 거고 예? 서금사라든가 여러분들이 거기는 B급지 C급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금사가 그 지역이 S급 입지가 되는 겁니다. 초량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온천 사구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데는 S급 입지라고 말하지 않는데 거기에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게 바로 S급 입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무엇이 만드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내 소유권이 없는 아파트가 아니고 내 소유권이 있는 좋은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이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S급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흑석구역에서 우리가 아주 교훈을 잘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서울뿐만이 아니고 부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들이 다 해당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제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합원들이 일심장결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 내가 사는 곳이 무조건 B급지다 C급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입지를 바꾸는 거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삼국사기 보시면은 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든 거다. 여러분들이 노력과 그 지역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변창흠 부동산 정책 반드시 필패한다. 실패도 아니고 반드시 필패하는 이유가 뭐다?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지금 사람들이 조양질의 아파트 살고 싶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되고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양질의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이런 세대수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에 진단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 이 진단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네, 정치를 누가 착한가 누가 나쁜 거가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달라. 네,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좀 도움되시기 바라고 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